비용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정말 핵심을 짚는 그런 질문이십니다. 그런 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센터는 영화를 많이 보십니다. 스릴러 많이 보시는 거. 예, 안녕하세요. 오늘 공공안전 AI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테크토크.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정보미디어연구센터의 금승우입니다. 최근에 AI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AI를 만날 수 있게 됐고요. 챗GPT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하는 이런 생활 속의 AI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특히 이런 AI 관련된 부분 중에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안전에서의 AI 활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부서 세 분이 함께 해주셨고요. 먼저 안전신문고 시스템의 고도화를 연구하고 계신 문재원 수석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문재원입니다. 국민들이 더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똑똑하게 만드는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진흥형 CCTV 기술 연구하고 계신 김동칠 책임연구원님. 안녕하세요. 김동실입니다. CCTV에 AI를 적용해서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인프라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이재원 선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원입니다. 저는 자율차가 더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자율주행 인프라를 똑똑하게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공공안전에서의 AI 관련돼서 좀 말씀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할게요.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술이 이제 생활 속에서 여러 군데 활용되고 있고, 뭐 금융, 의료, 교육 이런 데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공공안전 분야에서는 어떤 쪽에서 AI들이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요즘 공공안전 분야에도 AI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의 311 서비스를 볼 수 있는데요. 긴급은 아니지만 가로등이 꺼졌어요, 도로에 구멍이 났어요 같은 시민 불편을 접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도시들이 이러한 안전 서비스에 AI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공공 분야에도 AI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AI가 공공 분야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살베 SFF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올리면 신고가 이게 바로 끝나도록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낙엽에 막힌 빗물바지예요 라고 신고 내용을 작성한 대신에 사진만 올리면 311 시스템까지 다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민이 이제 신고를 하려면 글쓰기를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그냥 사진 찍기만 하면 되는 거죠.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에는 AI가 신고를 자동으로 부서에 분류하는 쪽으로 이제 기능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고를 받으면 이걸 경찰서로 보내야 될 것인지 시청으로 보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시청에 보내면 이거 도로관리과로 가야 되는지 환경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번의 이송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때마다 담당자들이 중간 단계의 민원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전달하고 읽어야 되는데, 이제는 AI가 그 단계를 다 생략하고 이제 공휴일도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AI가 신고나 민원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리마크 AI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문자나 전화로 신고를 하면 번역도 해요. 그래서 40개 언어를 지원하고 알아듣고 신고 대신해주고 접수하고, 그래서 이제 AI에게는 언어라는 게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빠르게 접수되게 됩니다. 그러면 뭐 40개 언어를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데는 뭐 큰 상관없겠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이 다문화 국가에서는 좀 많이 유용할 것 같고, 우리도 이제 동남아나 이런 데서 많은 분들 또 오고 계시니까 그런 활용도 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국내는 그러면은 그런 비슷한 서비스가 있나요? 네네. 지금 국내에서는 미국과 311과 흡사한 시스템이 안전신문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311과 비교하면 훨씬 다양한 종류의 불편 요소를 커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캐티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차세대 AI 안전신문고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신고를 넣으면 사진만 넣어도 신고 문구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접수하고 자동 분류하고 저희는 분석까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서웅님,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비긴급 신고라도 정말 급하게 처리하는 건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저희 연구의 어떤 차별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긴급 신고라도 신고가 모아지면 결국에 거기서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패턴을 분석하면 사고의 전조 증상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고, 이런 신고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긴급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들으면 잘 모르겠는데 어떤 예가 있을까요? 뭐 개인의 신고가 유형을 어떻게 알아챈다든지 뭐
네네네. 예를 들어보면 배수구가 막혔다 이런 신고는 안전신문고상에서는 7일 이내에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중호우가 예상이 된다. 어떤 지역에 그게 여러 건이 들어온다? 그럼 AI는 이거를 단순 신고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침수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판단이 가능하게 되려면 이제 뭐 행정적인 위험 연관 정보도 알아야 되고 기상 정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치 정보, 기상의 행정적 그 중요도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 처리 순서까지도 이제 고려하여서 정보를 판단해서 자동 이송을 빠르게 그리고 민첩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 개발 중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신고 관점만 아니고 여러 신고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중장기적인 위험 징후까지 고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I 장점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한테 맡기면 사실은 그 하나하나를 신고를 처리하느라 바쁘지만 AI는 수백, 수천 건, 수만 건의 정보를 신고를 한 번에 분석해서 거기서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축제나 행사가 있는 밀집 지역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위험해요 라는 신고가 이제 여러 건 들어올 때 실시간으로 이제 이 인파 밀집도를 별도로 추정을 하고 관련 기관에 즉시 알림을 보내는 그런 시스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안전신문고는 저희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몇 번 써보긴 했는데 그런 기술들이 이제 안에 들어가고 분석되고 있는 것까지는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말고 이건 이제 텍스트하고 멀티모달 쪽이고 영상을 활용한 그 공공안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제이슨 본이나 이런 거 보면은 특히 런던 같은데 곳곳에 이제 CCTV 다 설치돼 있고 큰 관제센터에서 그 모니터를 다 들여다보면서 주인공이든지 뭐 나쁜 놈이든지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걸 뭐 추적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던데 네. 뭐 그런 게 실제로도 가능한 거죠? 네. 뭐 아마 다들 스릴러 영화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영화만큼 극적이진 않지만 실제로 비슷한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CTV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객체나 행동을 인식하는 기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추적 기술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식 기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관제센터에서 관제사들이 여러 개의 모니터를 직접 보면서 이상 사항을 찾아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24시간 동안 이런 모니터를 응시하면서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렵죠. 저는 10분도 못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매일 눈이 충혈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좀 눈이 좀 충혈됐는데 그래서 이제 AI가 필요한 겁니다. 최근 AI 기반 CCTV 시스템은 정말 다양한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AI CCTV가 교통사고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911에 신고가 되고 동시에 근처 구급차와 경찰에 위치 정보가 전송되는 그런 시스템이 프로젝트 형태로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윤성님도 이제 안전신문고 과제 쪽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런 신고가 들어오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AI가 영상을 분석을 해서 뭐 특정 구역에 사람이 위험할 정도로 많이 모이면 뭐 알림을 보내서 뭐 행사 주최 측에서는 이 정보를 받아서 뭐 그만 입장하세요라고 입장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세요라고 이제 사람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CCTV 기술과 안전신문과 결합되면 굉장히 시너지가 나겠네요. 뭐 특히 최근에는 뭐 총기나 뭐 칼 같은 흉기 감지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제 국내의 다양한 영상보안 기업에서 이제 실제 환경에 위험상을 이제 인지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신문고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이 분석 기술은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결국 이제 AI는 돈이라 이쪽 안전신문고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서 들어오는 신고 양이 꽤 될 거고 지능형 CCTV 같은 경우도 분석해야 될 카메라 영상 양이 엄청날 건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활용이 되나요? 예를 들어 뭐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다거나 클라우드를 쓴다 그래도 비용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 핵심을 잘 그런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엣지 AI라는 개념이 이제 각광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 같은 경우에는 모든 CCTV 영상을 중앙 관제센터에다가 전송하게 되고 영상 분석 서버에서는 이제 AI를 분석하는 형태가 이제 주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중앙 서버에 엄청난 양의 이제 GPU가 이제 필요하고 네트워크 대역폭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상에 대한 볼륨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CCTV가 뭐 지자체나 관제센터에 뭐 10대나 100대면 괜찮은데 만 대나 뭐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네. 뭐 서버실이 완전 부덩어리가 될 것 네, 같은데 그렇죠. 네. 전기세도 엄청 많이 나올 놀 것 데도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공간도 그렇고 뭐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엣지 CCTV 같은 경우에는 뭐 CCTV 내부에 MPU라고 불리는 AI 맞아요. 전용 프로세서를 이제 카메라에 내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비전에서는 자체 개발한 AI SoC를 카메라에 탑재를 해서 카메라에서 이제 직접 AI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 대역폭도 절감이 되고 낮은 지연, 프라이버시 보호 등 다양한 장점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엣지 AI가 서버 기반 분석에 비해서 뭐 무조건 좋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뭐 서버 기반의 분석 같은 경우에는 높은 성능과 이제 유연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운영 환경 특성에 맞춰서 서버 기반의 분석을 할 거냐, 아니면 엣지 기반의 분석을 할 거냐를 이제 고려하셔서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엣지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엣지 AI를 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영상 분석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이렇게 도로 같은 데에서 도로 영상 분석이나 이런 데도 엣지 기술을 활용을 할 수가 있나요? 네, 저희도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그 자율주행 인프라 쪽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도 이제 도로 신호등 위에다가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같은 센서 조립체들을 만들어서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제 카메라 스티칭을 해서 거기서 객체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차선 인식과 같은 AI 모델을 탑재를 해서 그런 이제 공공이나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실증까지 완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아까 처음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이제 그런 범죄자나 뭐 이런 사람들 추적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영상들이 섞여 있는 사이에서 사람이나 어떤 객체를 추적하는 것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센터는 영화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스릴러 많이 보세요. 영화를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영화에서 보면은 범죄자가 이동하는 걸 여러 대의 CCTV를 통해서 추적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여러 개의 화면을 보면서 추적하는 건 좀 불편하고 카메라의 각도의 뭐 제약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양한 AI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자동 PTG 제어 기술이라고 해서 AI가 특정 대상, 범인이 될 수도 있고 뭐 도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정해놓고 이제 그 사람이 이동을 하면 이제 카메라가 자동으로 이제 범인을 트래킹하면서 뭐 카메라 각도도 조절하고 뭐 줌 인도하고 줌 아웃도 하고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리 감지까지 좀 결합을 해서 뭐 이쪽에 소리가 나면 이 PTG 카메라 이렇게 돌린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 영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영화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CCTV가 설치 안 돼 있는 사각지대로 이렇게 사람이 쏙 들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CCTV하고 CCTV 보는 화각이 이렇게 묘하게 안 겹치거나 막 이러면 이제 사람 찾느라고 막 고생하는데 뭐 그런 거는 또 뭔가 또 다른 게 좀 있을까요? 뭔가 CCTV 말고?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CCTV가 워낙 많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각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드론과 연계돼서 이제 지상과 이제 공중에서 같이 협업하는 형태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하고. 이지호 선생님이 지금 연구하시는 것 같던데. 네, 제가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또 드론과 연계된 분야인데요. 바로 지상국에 있는 CCTV와 드론에 있는 카메라를 연계해서 뭐 객체를 추적하거나 그런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특정 사람이나 뭐 차량 같은 거를 추적을 할 때 사각지대가 생겨서 이제 그 객체가 없어지거나 이러면 드론이 자동으로 출동을 해서 CCTV로부터 이제 위치 정보, 뭐 이동 방향 등을 전달을 받아서 드론이 자동으로 이제 연속으로 추적을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배 차량도 골목으로 이제 들어가거나 이러면 CCTV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데 드론은 이제 그런 CCTV로부터 차량의 특징 정보 이런 거를 전달받아서 추적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드론은 CCTV랑은 다르게 고정돼 있지 않고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기동성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벌써 이미 일부 경찰청 같은 데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제 대규모 군중들이 있는 곳이나 뭐 시위 현장 이런 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특정 구역에 필요로 하는 그런 곳에 이제 배치를 해서 모니터링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은 저희가 이제 세 분 모시고 공공안전에서의 AI 기술 활용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AI는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 AI들이 공공안전을 위해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 안전신문고, 지능형 CCTV, 그리고 뭐 드론을 활용한 추적 기법들, 이런 공공안전 분야에서 안전 관련 AI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특히나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엣지 관련 연구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율주행 지원 기술에서의 또 AI 활용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